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자, 월요일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마다 뵙는 안진걸 소장님. 월요일 항상 힘차게 네. 시작하지만 늘 마음 아픈 이슈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또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게 홈플러스에서 그 이제 택배 기사들은 이 택배와 배송을 많이들 헷갈리시잖아요. 네. 택배는 남의 물건을 배달만 해주는 겁니다. 주로 대기업 택배사들이요. 네. 배송은 자기가 파는 물건을 집집에 배달해 주는 겁니다. 배송과 택배. 쿠팡도 그렇고 마트가 대충 그런 것이죠. 자기 물건을. 예, 마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갖다 주잖아요. 맞아요. 자기 물건 배송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 슈퍼에 가면 수박 같은 거 날라달라면 날라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트 가고 5만 원 이상 사면 한쪽에 적치해 놓으면 또 날라줍니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배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은 택배하고 달리 물건 파는 사람들이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택배는 맡겨놓은 거니까 물건 파는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택배 본사의 책임을 묻는 거지. 배송은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 옷을 입히고 홈플러스 차량으로 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네. 근데 그 소속이 아닌 거예요. 또 그 소속이 아닌 거예요. 고질병, 한국사회 고질병. 그래요? 위탁업체예요, 위탁업체예요. 그러니까 택배한테 배운 거죠. 택배가 위탁을 하니까 네. 심지어 자기 물건 날라주는 건데 하하. 조그마한 동네 슈퍼도 직원이 이렇게 안전하게 날라주는데 친절하게 네. 위탁을 해가지고 중간에 위탁회사들이 수수료 먹고 결국 위탁기사님들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받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네. 당연히 요즘에 비대면이 물건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택배하고 배송이 다른 게 택배는 한 번에 실어서 다 나르잖아요. 배송은 그때. 한 집마다 날라줘야 되는 네. 거예요. 한 집이 예를 들면 6개 물건을 그럼 다 날라주는 거예요. 택배는 건건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한 번에 가서 삥 돌면 되죠. 네. 배송은 집집마다 10건이건 20건이건 날라줘야 되고 그리고 그때 가야 되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한 건씩 움직이지 않지만 네. 예를 들면 곤역별로 묶어서 한 10군데 갖다 주고 또 와서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택배기사님들 못지않게 이분들도 한 12시간 13시간씩 노동을 하는데 힘드시겠네요, 급여는 요즘에. 최저임금 수준이다. 네. 플러스 알파 정도. 음. 예를 들면 300만 원 주니까 할만하냐? 다 개인 기사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차량 유지비, 집비, 식사비, 4대 보험도 안 되니까 그런 거 다 하면 너무 힘든데 저번에 롯데마트에서 한 분, 또 이마트에서 한 분, 이번에는 홈플러스에서 또 한 분이 숨지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홈플러스 본사 앞에 가서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가 문제가 됐으면 배워야지 그걸 따라하면 되겠느냐. 최근에 또 로젠 택배에서도 한 분 쓰러졌는데 네. 이 로젠 택배와 택배사들 중에서 분류 인력 투입을 제일 안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류 인력 투입 제일 안 하니까 또 과로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분류까지 기사님이 하다 보니까. 아니 그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택배사들이 제가 거기도 갔다 왔는데 지난주 만에 예. 택배사들이 1년 유예. 분류 작업을 자기들이 안 하고 1년 유예하겠다는 건 기사님들이 더 시겠다는 거 택배 노동자들을. 네. 1년 동안 과로사를 더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문제가 분명히 있으면 그걸 고쳐서 그러니까요. 새롭게 해야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까지 했고 네. 국민들께서 다 이게 정리된 줄 알았는데. 택배 비용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랬으면 빨리. 그래서 실제 CJ가 택배 비용 한 150원 안팎 올렸더라고요. 정말 근데 올렸군요.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기사님한테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사님들을 위해서. 과로를 줄이면 배달 건수가 줄어들겠죠. 네.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건당 수수료를 받으시니까 이제 택배 기사님들은 건당 수수료가 한 500원에서 800원 사이고요. 네. 배송은 건당으로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집집마다 네. 막 10개씩도 가고 5개씩 가니까 물건들이. 그러니까 배송은 한 달에 한 600~700개를 나누고 300만 원 안팎을 수수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역시 건당인데 건당 수는 더 높은 거죠, 배송이. 그렇게 볼 수 마트 있겠네요. 배송이. 예. 근데 이제 훨씬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갖고 가야 되니까 또 무거운 거, 물 이런 거. 주로 이 배송 기사님들이 주로 나르는 거 뭐냐면요. 수박, 물, 무거운 술, 거. 음료수 무거운 걸 많이 나릅니다. 굉장히. 근데
택배사들이 어쨌든 이제 배송에서 이렇게 숨지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데요. 네. 배송 기사님들 뭐 이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쟁을 하고 있고 네. 택배는 분류 인력을 투입하는 게 핵심인데 전국적으로 분류 인력을 투입하면 10,000명 정도 일자리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택배사들 빨리 수익도 늘어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1년을 또 유예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력히 오늘부터 예. 택배기사님들이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정하게 혼선이 있을 겁니다. 분류 인력을 투입을 안 했는데 분류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부랴부랴 네. 뭐 어떻게든 뭐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택배가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이제 택배기사님들 항의를 하겠죠. 분류 작업은 1차 사회적 합의문 결과 뭐냐면 분류 업무는 택배 본사가 한다는 겁니다. 기사님들 업무가 아니라는 사회적 거예요. 합의에는. 기사님들은 기사님들은 분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 그대로 택배는 뭡니까? 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물건 내가 대신 날라 가는 거잖아요. 이탁 받아가지고. 그럼 차 앞에 날라줄 걸 딱 갖다 놔야죠. 그래서 차량에 실는 거 상차, 상하차, 네. 그 다음에 택배, 상하차까지는 이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기사님들이 자기 차에 실는 것은. 근데 새벽까지 가가지고 산더미치 쌓이는 물건을 분류. 자기 구역으로 분류하고 아. 이렇게 그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여섯 시간이 걸려요. 과로가 됐고. 예, 돈 한 푼 못 받고 공짜 노동에 착취에 과로까지. 참.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거기서 또 항의하는 의미로 오늘부터 예, 이제 분류 안 하겠다. 분류 작업에는 절대 손 안 되겠다. 아하. 그러면 이제 분류가 안 되고 있으면 배송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일부. 그렇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CJ가 시장 점유율 50%인데 여러분 네. 택배 물건 한 150원 정도 올렸어요. 평균 보니까 아, 수수료를. 예. 그럼 기사님들한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사님들한테는 8원 정도. 8원이요? 예. 80원도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 확인을 했습니다. 하하하. 참. 그러니까 80원도 아니고 8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효과 없이 올려주는 그렇네요. 거죠. 야, 이게 글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 중요한 이 문제들을 그냥 다 해결됐거니 넘어가면 예. 사실 해결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대로인 경우가 문제지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리 지켜봐야 돼요. 이런 거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택배 이슈, 배송 이슈는 시민들이 굉장히 택배 기사님들, 배송 기사님들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네. 다들 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내일 네. 이제 시민단체들, 소비자단체들이 아, 참여연대 사무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사무실 모여가지고 분류 작업은 택배 본사나 대리점 책임지는 게 맞다. 특히 본사가 책임져라.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예. 비용도 그리고 올리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법률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대신 시민 소비자한테 모여서 그래 비용 더 낼 수 있다. 100원이든 200원이든 300원이든 그럴 테니 그러면 그 중에 대부분을 기사님들한테 드려라. 뭐 본사도 좀 가져가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사님들한테 드려서 예를 들면 400개 나르던 걸 300개로 나눴으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 100개만큼 안 나른 만큼의 건당 수수료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수입이 맞는 거죠. 되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내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단체들이 모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보통 소비자단체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소비자단체를 또 기사님들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요금 인상할 수 있다 네. 요금 인상할 수 있다. 하니까 대신에 기사님들에게 드려라. 상당 부분을 이렇게 야. 촉구하고 그다음에 분류 작업에는 그럼 본사들도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더 올리면 네.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까지 포함해서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해라. 그럼 10,000개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자는 내일 기자회견이 또 있습니다. 아유, 이것도 해결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고 계속 있네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네, 택배 문제 안진건 선생님이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예.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저희가 얘기할 게 또 있죠. 아주 이야기할 게 많죠. 네, 이제 조금 더 밝고 희망찬 뉴스 여러분. 네.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예. 하반기 대체 휴일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 둘 다 전망이 매우 높아졌다. 전망이 높아졌다. 일단 휴일 네. 이야기부터 할까요? 휴일 얘기. 오늘 원래 어제 현충일이었잖아요. 일요일이었어요. 원래대로 오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공휴일이 네. 근엄한 국경일이 휴일하고 겹쳐졌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일요일하고 기념해야 겹쳐지면 되는데. 사람들이 잊어먹어 버려요. 일요일인 줄 알아요. 저도 깜빡했어요. 근데 현충일 잘 몰랐어요. 현충일이니까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저도 깜빡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분과 하반기 보니까 재원절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개천절 너무너무 귀중한 날이 전부 다 일요일에 겹쳐 있어요. 지금 토요일이나. 제헌절은 원래 안 쉬는. 아 그런가요? 날입니다. 예. 아무튼 겹쳐져 있습니다. 예, 제헌절도 쉬게 해야죠. 시기하면 어버이날과 제헌절은 쉬게 해서 네, 헌법이 네, 또 생각해야 부모님이 되는데. 얼마나 소중한가. 네, 어쨌든 어린이날도 쉬는데 부모님들도 한번 쉬게 그렇죠. 해드려야죠. 근데 뭐 그러면 자식들이 좀 부담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반기에 나흘을 우리가 예, 모시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쉬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휴일 제도에 의하면 예. 설날하고 추석하고 어린이날만 공휴일 그 토요일 주말을 겹치면 토요일을 겹치면 대체휴일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월요일 날로. 하...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어요. 네. 공휴일에, 통과될까요? 공휴일에 관련 네. 여야가 생각이 비슷한 걸로 파기됐습니다. 여야가 이때는 예. 협치를 하고 있군요. OECD에서 세계 최장 노동 시간에 근접한 네. 노동을 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께서. 아하. 그래서 과로사나 산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노동 시간 줄여야 되고요. 휴일이 늘어나잖아요. 집콕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나 친구들 모임이나 아, 그렇죠. 아니면 어젯밤 같은 경우도 현충일이니까 경건하게 집에 있기도 하지만 네. 일요일이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집에서 어떤 맞아요. 분들은. 근데 예. 아니 오늘 쉬었다. 그럼 일요일 저녁에도 가족들끼리 예를 들면 경건한 날을 기념도 할 겸 네. 밖에 나가서 외식할 나들이도 하고 네. 외식도 하고 또는 뭐 식구들과 함께 호국 영령 관련된 네.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아, 예. 뭐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뭐 의병장 공원이든 기념탑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꼭 국립현충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현충일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게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든 또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노동해방을 위한 헌신이었던 네. 그게 전부 다 우리 국가를 지금 이만큼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과 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런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제가 휴일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일요일이 다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 우리나라 국민 제일 싫어하는 소리.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월요일이 다가오는 소리. 네. 그 제일 싫어하죠, 우리 국민들. 네, 싫어. 지금 뭐 작곡하신 건가요? 아니, 노래를. 옛날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있었나요?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월요일이 다가오는 소리.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곤해지는 소리 뭐 이런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는 제가 바꿨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노래도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저도 진짜 어제 쉬었거든요. 네. 못 나갔어요 밖에. 아예 부담되죠. 피곤해가지고. 일요일은 쉬는 날, 네. 좀 멀리 못 가는 날.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 오늘 있잖아요. 대체일이었으면 저 어제 분명히 외출해서 네. 경건한 마음으로 내수 활성화를 해서 소주도 한잔 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입안은 했어요. 맞아요. 저는- 댓글도 네. 안진걸 씨 헤어컷 하셨네요. 이런 댓글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저는 항상 2-3달에 한 번 합니다. 네. 머리 깎는 비용도 아끼려고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내수 활성화. 내수 활성화를 해서 저기 이용실도 어려우니까 이게 남성 전용 네. B클럽 아시죠? B클럽 알고 있습니다. 10번 깎으면 한 번 공짜. 네. 이렇게 7번 8번째 되면 막 가슴이 설레와요. 한두 번만 더 깎으면 이제 공짜로 깎고 싶구나. 왜 이렇게 네. 머리가 늦게 자라지? 머리가 빨리 자라고 가고 싶은데.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미용실은 갔다 왔습니다. 아니 네. 이용실 남성 전용 이용실은 갔다 왔는데 B클럽. 네. 근데 이제 저녁에 놀러 갈 생각 못 했죠. 그렇죠. 현충일이도 했지만 오늘 쉬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대체휴일 반드시 만들면요 내수 활성화 효과가 동시 생깁니다. 정말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휴식이 예. 늘어나서 건강이 증진되고요. 과로를 막고 예. 그다음에 분명히 내수 활성화 효과가 생깁니다. 네, 네. 근데 자 박근혜 정권 때 8.15 때 쉬게 해주면서 8월 15일 날에 해서 임시공휴일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루 더 쉬어라. 그때 우리 국민 여론이 어땠는지 알아요? 아니 돈도 없는데 쉬게 해줘서 어쩌겠다는 거야 라는 지적이 있었어 일각에서. 휴식 자체는 좋지만 그리고 재계도 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쉬는 거 노동자들이 소득 들어가는 거 원래 안 좋아하니까 자기들 비용 들어갈까 봐. 예. 그런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금 여당이 절묘안을 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름휴가 앞두고 대체휴가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2번째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연결되는군요. 저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자, 우리 국민들이 여름휴가에서 추석 때까지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일 부담이 돼요 이때. 아하. 상반기에 상당한 지출했기 때문에 네. 이제 중하반기부터 돈이 딸리는 거예요. 월급 네. 말고는 들어온 돈이 없어요. 네. 이미 돈을 많이 쓰셔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써버렸고 네.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많이 쓰셔서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여름휴가철부터 추석 때까지는 진짜 돈도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이 딸린단 말이에요. 보릿고개죠. 예, 사실. 보릿고개죠. 네. 이때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아. 지급함으로써 네. 우리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가계 부채가 1,800조에 지금 육박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OECD나 IMF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가계 부채 급증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내수 동력을 잃게 된다. 예. 빚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잖아요. 네.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체로 국민들이 피곤해지는 맞아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가게가 파산되는 가게나 야반도주 하거나 정말 네. 있어서는 안 되지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게도 생기잖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일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빚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단 빚은 안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있으니까 돈이. 빚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생활비, 생계비 그렇죠. 때문에 빚이 늘어나거든요. 써야 되는데 돈이 예. 없어서 근데 빚을 내는 이런 건데. 교육비, 주거, 의료비를 줄여주는 정책과 함께 전국민 네. 재난지원금이 간다. 어. 근데 작년 1월 달에는 4인 가족 100만 원인데 올해는 지금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으로 하자. 약간 놀리자. 1인당 30만 원. 1인당 30만 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4인 가족은 120만 원. 근데 작년에 1인 가구는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인당 30만 원 해버리면 1인 가구는 30만 원 줄어들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둬야죠. 1인 가구는 뭐 좀 더. 50만 원, 2인 가구는 70만 원, 뭐 3인 가구 100만 원, 4인 가구 120만 원, 또는 1인 가구 60, 2인 네. 가구 80, 3인 가구 100, 4인 가구 120만 원. 그러면 돈은 어디 있냐?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자, 여러분. 상반기에만 4분의 1분기에만 세금이 20조가 더 거쳤습니다. 네. 예상 세금보다요. 20조. 자,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14.3조 들었거든요. 맞아요. 국채 하나 14.3조로 드렸는데 이번에 20조가 들어왔으니까 오, 빚안 14.3조 플러스 알파로 네. 아니 이제 빚을 낼 수 있어. 국채 당장이 네. 세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맞아요. 이렇게 예. 쓸 수 없는 거라면 뭐 국채를 반응했다 하더라도 연말에 세금이 세수가? 훨씬 많이 들어오니까 네, 바로 있으니까.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담이 우리가 안 이제 된다? 단기로 빚을 단기로 내고 갚아버리면 네. 이자 부담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에서 네. 45% 사이쯤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건전하죠. 아주 건전하죠. 예. 그 상태에서 세금이 작년 올해 세금이 지금 잘 들어오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 세력들 근절에 한 부동산 보유세도 조금씩 올라갔고 네. 연말 이번 올해는 더 거친단 말이에요. 연말에 그 돈이 추정컨대 20조에서 한 3, 40조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30조가 더 거쳤다. 네. 그 30조 더 거친 걸 국민한테 써야 이겁니다. 아. 자, 세금 더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냈겠죠. 올해 더 많이 냈으면. 그렇죠. 부동산 투기 세력이 냈겠죠. 네. 그 돈으로 아. 국민들이 쓰는 겁니다. 예. 특별히 뭐 빚낼 것도 없어요. 그 돈은 쓴다. 30조 정도가 더 거칠 전망이니까. 네. 20조, 30조가 더 거칠 전망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국민한테 돌려주는 14.3조. 이거 전화가 또. 예, 전화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을 쓰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손실 보상. 아. 이제 더 힘든 사람은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렇죠. 중소상공인들, 어. 그다음에 취약계층들.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항상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주자 그러면 반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 더 도와야지.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가 나오죠. 그게 충돌하는 게 네.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자, 예. 작년처럼 14.3조 플러스 알파로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20만 원에서 한 18조가 들었다고 쳐요. 예. 근데 나머지 그러면 제가 아까 30조 정도를 국민에 쓰자 그랬잖아요. 네. 18조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작년보다 더 많이 주고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나머지 12조로는 뭘 하면 되냐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추가로 주고요. 두텁게. 그럼 보편성과 형평성도 되죠. 다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일자리 잃어버리거나 급여가 줄어든 노동자들 있잖아요. 저소득층들. 하위소득 네. 20%를 중심으로. 그분들에게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동결됐으니까 작년 내년 조금 더 올려주고 네. 거기다가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하. 동네 사는 분들 중에 보편 지원금 1인당 30 이제 4인 가족으로 120만 원 받았는데 네. 그래도 어려운 가구들 있잖아요. 그 가구들에게는 예를 들면 하위소득 50%나 하위소득 3, 40%까지 끊어서 한 20만 원, 30만 원 추가로 지자체에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딱 보세요, 여러분. 자, 어려운 사람 더 도와줘야 된다는 논리도 해결이 되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야, 부자도 세금 내고 항상 뭐 근데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 이럴 때만 쏙
배제하고 네. 이건 세금 낼 맛도 안 나고 사회통합에도 져야 된다. 그다음에 선별하는데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들고 행정비용이 더 든다. 그다음에 부당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자는 거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주고 신속하게 주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추가로 주면 네. 형평성까지 모두 해결되고 그 비용은 20조 30조면 충분하다는 건데 올해 그 정도 거친다는 겁니다. 더 네. 세금이. 아니 그러면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부가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고 예. 뭐 그 세수 문제, 그러니까 재정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선별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 좀 일반 이 시민들한테 준다고 해도 고소득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은 네. 이미 세금도 많이 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매번 모든 네. 정책 빼버리면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되고 세금 날 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1차 때도 포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안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고위공무원들 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있었죠. 포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또 자기가 받아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있죠. 그다음에 고소득층들은 그래. 4인 가족 기준 110만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겠지만 네. 대신에 연말에 세금을 조금 더 내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소득층이 받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고소득층이라 그래서 우리 공무원 모두가 힘들었던 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특정 계층 수해, 예를 들면 수해예요, 수해. 비 피해 아시죠, 여러분 홍수 피해. 네. 진짜 어떤 지역만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걸 전 국민한테 주자고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네. 경우는 피해자들에게만 주는 게 맞죠. 그 지역에. 네.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어땠습니까? 사실 모든 국민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뭐 모든 국민들이 추가로 그렇죠. 마스크 비용이라든지 어. 뭐 손소생자라든지 방역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로와 응원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받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 네. 다만 부자들은 안 받을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고 연말에 또 우리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부자를 10% 20% 선별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더 들고 비용이 또 든다. 네. 심지어는 부당한 탈락자가 생겨서 갈등이 생긴다. 선별에는 늘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다만 어려운 사람은 더 도와줘야 된다는 주장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2차하고 4차는 선별로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해봤죠. 예, 해봤는데 예.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도 이의 신청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탈락했냐고. 네. 아. 사각지대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보편적으로 다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선별해서 주는 거고. 맞아요. 2차에서 4차도 그래서 했잖아요. 근데 작년 1월 달부터 올해까지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로 전 국민 줄 때가 됐다는 거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이 받아야지 소비가 확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쓸 돈이 그래서 있어야.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요. 자, 손실 보상이 통과되고 소급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국회 앞에 저도 그것 때문에 갑니다. 축구하러. 예, 예. 근데 중소상공인 내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만약에 저번에 4차 재난지원금이 2월 중순까지 영업 금지분으로 나왔거든요. 피해분으로. 그러니까 2월 지금 벌써 3월 말,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 6월 중순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피해가 네 이어지고 있어요. 달치를 예. 이 네 달치 피해 지원금을 풍성하게 주고 네. 그다음에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자영업자도 국민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받겠죠. 가구마다. 예, 예.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작년 5월달, 6월달처럼 물밀듯이 매출이 증대된다면 소급 적용은 아쉽지만 네. 안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빨리 이걸 결정해 달라. 2, 3, 4, 5. 그러니까 3, 4, 5, 6 네 달치의 네. 피해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그 500만일 수도 있고 1000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피해 지원금이. 거기에 대한 예. 지원금 주고 4차 재난지원금 때 500만 원권 올라갔으니까요. 네. 그걸 주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 제도를 적용하고 앞으로는 적용하고. 예, 왜냐하면 소급 적용하는 대신에 손실 보상 제도 통과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체 휴무를 만들고 하반기에 그리고 여름휴가 때부터 추석 때까지 제일 돈 많이 써야 될 국민들 감안해서 여름휴가 전에 7월 달쯤에 네. 그러니까 내년 벌써 다음 달입니다. 6월 달에 추경해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주면
자, 우리 중소상공인이나 장사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뭐가 제일 무섭냐? 아. 매출하락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무서운 겁니다. 네. 근데 그다음에 본사가 뜯어가는 일종의 이제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본사 뜯어가는 착취 구조, 수탈 구조 무섭다 그러면 사실 인건비는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고 매출이 급증한다. 아유. 그러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했던 게 매출이 떨어져 영업이익이 급락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보존이 돼요. 옛날처럼 막 옛날 또는 옛날보다 더 소득이 들어와, 매출이 들어와. 아하. 그러면 소급 적용 안 해줬다 이런 흐름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소급 적용을 해야 되지만. 아. 아니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이게 소급 적용 문제 이게 푸는 것들과 대체 공휴일 문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만 정말 그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굴러간다면 우리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물론 모든 손해가 100% 보존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또 장사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 국민들 특히 내 고소득이라서 예. 아유 나는 뭐 어차피 못 받는데 뭐 아유 세금 내봤자네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게 그럼요. 우리 모두가 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네. 하고 그러니까 국난 시기에는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일단 도와줄 건 다 도와주고 그렇죠. 대신 부자들은 연말에 네. 자기 세금 더 내고 또는 필요하면 기부도 더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다음에 부자들도 받아서 네. 그것을 기부도 할 수 있지만 재빨리 부자가 받은 게 무조건 부당한 게 아닙니다. 세금 많이 냈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원리도 있고 국난이란 것도 모두의 국난이라는 얘기했잖아요. 부자들 받으면 동네에서 얼른 쓰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외식, 신발 그러면 동네 작업자들 네. 특히 이 재난지원금 여러분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으로 줬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현금으로 주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저금을 해버려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역 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표로 주잖아요. 맞아요. 예. 100% 쓰게 돼 있어요. 안 쓰면 소멸되니까. 아하. 대부분 쓰셨어요. 다 어디 그리고 대기업이나 온라인이나 회의에서 못 쓰게 돼 있어요. 네. 다 어디서 씁니까? 중소 동네 중소상 동네. 자영업자에 써요. 네. 그럼 동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물건 어디서 받아옵니까? 도매가 있을 거고 중소기업 제조공장이 있겠죠. 아 그렇게 이게 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부채가 줄어들고 소득이 늘어났다, 네. 소비를 썼다, 내수 네. 활성화돼서 국내 특히 중기 중소상공인들이 네. 살아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고용을 늘립니다. 연말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또 세금 더 냅니다. 엄청난 선순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 상상만 이건 해봐도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이번에 반드시 그렇네요. 여러분 진짜 선별 지원을 찬성하는 분들도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선별 지원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는 재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더 돕자는 것. 예. 그걸 다 해결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더 돕는 길이 이거네요. 세금이 30조 가까이 더 거친다나 올해만. 그다음에 선별 지원 병행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손실보상이랑 피해 지원이랑 그다음에 저소득 추가 지원이랑 요즘에 가보면요 지자체들마다 그걸 또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부가 요 정도 했잖아요. 그럼 추가로 우리는 더 해준다 이렇게. 네. 그것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논리를 생각해봐도 지금 안정훈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이게 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좋고 경기 순환에 더 좋은 건데 그리고 세수도 있고요, 돈도 있고 아니 이거를 참 거부할 명분이나 거부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여러분 우리가 네. 정신맞장한 기재부일각이랑 네. 국민의힘에서 또 반대를 합니다. 아하. 근데 손실보상 소급 적용부터 하고 이거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이고 전국민 재난이건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그걸 각각 추진하면 되고 병행하면 되지. 네. 손실보상도 안 하면서 이걸 왜 이야기하냐. 근데 저는 정의당도 그런 입장을 냈던데 저는 정말 제가 응원하는 아하. 정당이지만 예. 이번만큼은 매우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봅니다. 음. 아니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대로 촉구하고 추진하고요. 네. 모든 국민이 기다리는 대다수 국민이 기다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오늘 여론조사에서도요. 저기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 KSOI랑 리얼미터 네. 뭐 수치는 정확한 건 확인하시고요. 대략 국민들의 절반, 그러니까 10% 반대한 여론보다는 찬성한 여론이 더 많고요. 전국민 네. 재난지원금. 더 많다. 특히 KSOI 조사에서는 네. 50% 정도가 찬성하는 거로 아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대 여론도 있어요. 근데 반대 여론도 네. 아주 강력한 반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 더 돕자는
논리니까. 그 당위적인 뭐 그런 예, 얘기를 그러면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어려운 사람을 추가로 돕는 선별 지원을 병행해서 돕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압도적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네. 물어보느냐 그것도 차이가 보편이냐 있으니까. 선별이냐 물어보면 네. 둘 중에 하나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 더 더 넣어야지. 이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4차 선별지원금 했잖아요. 맞아요. 해보니까 경기 유발 효과는 적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네. 그냥 그분들이 늘릴 수 있는 소비는 제한적이고 음.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그거 받으면 임대료 내고 끝이에요. 뭐 밀린 인건비 내면 끝나버린 겁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총국민 받으면 작년 5월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제일 재밌게 본 기사가 네. 왜 8월 31일 안에 다 써라는 거냐는 기사를 막 언론이 쏟아냈어요. 또 약간 기레기성 언론에서 이래 뭐래도 공격을 하니까. 네, 네. 처음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왜 주냐 선별해 줘야지. 음. 근데 보편으로 결정 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왜 현금으로 안 주냐로 막 공격을 해요. 당연히 내수 활성화 때문에 현금으로 주면 안 되는 거죠. 현금은 쌓아버리니까 저금해버리니까. 저금해버리고. 그다음에는 또 그 공격할 게 없으니까 네. 왜 8월 30일 안에 써라고 하느냐고 공격을 했어요. 일부 시민들도 거기에 동조했죠. 왜 8월 30일 안에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오리고리 다 쓰셨어요. 8월까지 가지도 않아. 맞아요. 집집마다 너무 도움이 되니까 단비가 되니까 아, 그럼요. 편의점, 음식점, 동네 의류, 맛집 막 찾아가고 신발, 안경점, 뭐 병원 왜 그런 곳까지 쓸 수 있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국민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다 그렇게 들어온 돈 함부로 썼겠어요? 다 기묘하게 필요한 예, 곳에 가족들이 쓴 거죠. 필요했던 거 평소에 네. 가고 싶어도 못 간 곳 쓰신 거거든요. 소고기도 좀 사드셨고 편의점에서는 보니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양주 판매가 늘었는데 소주만 먹던 분들이 맥주만 먹던 분들이 그 맥주 있자 4캔에 10,000원짜리 네, 그거 네. 먹던 분들이 야 우리도 저 양주 한번 먹어보자. 가게에서 먹으면 몇십만 원인데 네. 아니, 이게 뭐가 나쁩니까? 서민은 또 생각만 해도 흐뭇하네요. 예. 그러니까 8월 30일 왜 써야 되냐 난리 피우던 언론들이 할 말이 없어요. 머리 극적극적 아이고 벌써 다 쓰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수 유발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1차 때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답답해요. 당정이 뭐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당이 지난번 이낙연 전 대표 때는 사실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당이 좀 맥없이 좀 물러났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좀 있었는데 작년에 이해찬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 탄핵해버릴 거야 하면서 압박해서 맞아요. 이끌어냈어요. 예. 정세균 총리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강력히 성토를 했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도 정군 재난 중에 맞다라고 했거든요. 맨 처음엔 얘기했어요. 네, 4차 지원금인데 네. 어느 순간 좀 이제 후퇴하셨죠. 후퇴했죠. 그러니까 뭐 너무 항상 이제 너무 엄중하고 신중하시다 보니까 후퇴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때 대통령이 대신에 그러면 다음번에는 네. 2차에서 4차는 선별로 줬으니 전국민 주자고 이야기하셨어요. 코로나19 그럼 상황 기재부는 도대체 누구의 기재부입니까? 대통령이 지휘를 받는 관료에 불과하고요. 네. 우리는 기재부를 투표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부총리에 대해서 네, 선출될 권력이 아닌데.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가서 또 건의했대요.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했대요. 맞아요. 그러면 기재부의 뜻은 알겠어요. 어려운 사람 먼저 더 도와줘야 되고 국가 재정도 고민해야 된다. 알겠다고요. 기재부 역할이기도 하죠. 예, 기재부 역할이니까 예, 거기까지 예. 했으면 근데 국민들 여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책 거기다 대통령의 뜻 네. 그다음에 국회 다수당이 여당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국민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왔잖아요. 네.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아하. 그럼 지금쯤은 흔쾌하게 동의해줘.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말까지.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리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른 게 예, 이 나라가 맞다. 기재부의 나라냐고 정세균 네. 총장이 했는데 나는 이 기재부에게 기재부 관료들에게 고위 관료들에게 특히 홍남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국민들에게 돈 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무슨 경제 살린다고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공적 자금도 얼마나 쓰고. 예. 아니 왜 도대체 국민들한테 돈을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합니까? 하하. 그러게요. 정말 비교가 그게 되네요. 못하겠다면 나가시든지요. 나가야죠. 그래서 정말
국민 경제를 위해서 서민들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네. 돈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쓸 땐 써야죠. 네. 네. 4대강 주기기 23조 쓰고 이런 짓을 하지 그때 언제 경제 부처 장차관들이 나서서 네. 반대한 적 있습니까? 아. 23조나 썼지만 그러게요. 못 들은 것 같아요. 반값 등록금 한다 그러면 반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하면 반대하고 네. 4대강 주기기 방산 비리 자원외교 혈세 탕진할 때는 아무 말 못하고 하하. 이게 그동안 정부 관료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관료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네. 이 관료제의 폐해를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단일한 행정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에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관료제 네. 그러나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관료가 민주적 통제와 네. 국민이 군림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번에는 무조건 저는 정부 특히 여당에서 관철시켜야 된다 봅니다. 네. 청와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음. 이번에 또 만약에 이거 안 되잖아요. 네. 손실보상도 지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예. 정말 국민들 폭발합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민심을 잘 보고 예. 판단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경고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그래도 다른 얘기, 현안 얘기 좀 해야 될 것 또 같은데요. 해야죠, 또 해야죠. 네. 지난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네. 우리 경찰이 네. 오세훈 시장 아. 지지난주에는 저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네. 지지난주 월요일에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 TV 출연하고 맞아요. 다녀왔죠. 소방서 받으러 왔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화요일 날 내곡동 정작인 대표를 불렀고요. 예. 목요일 날은 내곡동 안골 식당 아. 어머니하고 아드님을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참고인 조사했는데요. 경찰이 상당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만 가보면 아무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네. 맨날 우리 요 추억 속에 나 정말 이 피켓 맨날 갖고 다녀. 한번 또 보여드려요.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피켓. 아이고.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일요일 날 저 또 네. 이 형제복지원을 다룬 이거 오마이뉴스 기사도 있었는데 네. 내수 활성화 겸 연극인 도우려고 형제복지원을 다룬 반성문 살인기억이라는 연극 보고 왔어요. 아. 이 지속 가능한 공연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연극이 노조랑 느낌도 네, 비슷하고 네. 연극인들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려운 와중에도 연극을 올려서 국민들과 호흡을 하고 어우, 그러면 연극인도 그래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공연이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뜻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협찬도 많이 했더라고요. 음. 근데 정말 볼만했어요. 이제 어제로 끝났는데 혹시라도 네.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이 연극은 매우 볼만합니다. 역사 경랑과 그다음에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실의 폭력과 국가폭력과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애절했던 사랑 이야기인데 아하. 관객들이 다 웁니다. 하하. 이제 주말에 갔다 왔고 아무리 바빠도 네. 진짜 연극은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특히 지속 가능한 공연 협동조합. 네. 그러니까 이 그런 연극인들 곳이. 모임인데 예. 정말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공연 협동조합이라고. 다음에 아마 또 새로운 또 할 겁니다. 예.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택배 기사님들 오늘부터 분류 작업 거부한다. 네. 분류 작업 택배사가 즉각 책임져라. 요 피켓 지난주 금요일 아주 생생한 피켓입니다. 네.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홈플러스도 갔다 오고. 자 우리 진짜 요거 추억의 피켓 한번 또 보여드려야죠.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말자 윤석열 신고하자 정치검찰. 네. 잊지 말자 윤석열 몰아내자 정치검찰. 네. 진짜 어땠습니까 윤석열이가 나경원, 최성애, 박덕흠, 조선일보, 김재호, 동아일보 김재호 전부 수사 안 했습니다. 기소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씨 또 나왔고 당대표 된다고. 하하. 이번에도 또 낙선되게 생겼네요. 예. 낙선 전문 정치인. 이제 그렇게 역사의 뒤안골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나경원, 최성애, 박덕흠, 조선일보 비리, 김재호 벌써 다 구속 원벌됐을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여러분 검찰은 경찰 진짜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 오세훈의 TV 토론이나 SNS 다 분석했대요. 그래서 거짓말 상당히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한테 말은 안 해주는데 예. 느낌이. 어허. 그래서 저를 불러서 2번 조사했죠. 네. 참고인도 불러서 참고인들이 다 이 사람들 목격자니까 그렇죠.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짓말 아니라는 얘기 아주 잘했겠네요.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네. 증언을 잘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제가 아하.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예. 여기다 처벌 의사까지 다 확인된 거예요. 처벌 의사까지. 처벌 아하. 확인서 다 쓰셨대요.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아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예. 모욕이라든지 그런 다 부분들. 처벌의사 확인서 쓰고 야. 용산 참사 유가족들한테 전화해서도 처벌의사로 확인받은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네요. 열심히 했어요. 그다음에 네. 아까 이 윤석열이 수사했던 박덕흠 네. 경찰이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은 네.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은 뭐 하고 있느냐, 우리 맨날 싸웠잖아요, 이렇게. 근데 경찰은 박덕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그나마. 그래서 원래 검찰에 고발했던 전문 건설업체 전직 집행부들은 네.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첩을 거부하고 있어요, 검찰이. 좀 황당한 거죠.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예. 수사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문결력으로나. 유명한 거 아시죠? 검찰은 수사를 안 함으로써 네. 권력의 눈에 들고 승진하고 출세를 하고 아. 검찰은 과잉 수사를 함으로써 명예를 얻는다. 아하. 명성을 얻는다. 아, 저 사람 수사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네. 과잉. 전형적으로 윤석열 집단이 그렇게 했죠. 과잉 수사를 해서 일각에는 열광을 얻고 네. 한편으로는 자기 측근들이나 자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비호함으로써 그들의 끈끈한 아하. 비호를 받고. 예. 그렇게 또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고의로 안 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네. 권력을 얻고 그 다음에 수사를 과잉 수사하고 자기들이 뭐 마음에 드는 수사만 네. 필요에 상응을 해가지고 그걸로 명성을 얻는 거예요. 아. 야, 그거 나중에 곱씹어 이것은 다 보는, 돈으로도 곱씹어 볼 수밖에 연결되죠. 없는. 돈으로도. 네. 자, 정관 특기까지 돈으로 다 연결되는데 네. 자, 박덕금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알겠네요. 사실 경찰에 고발한 건 저희거든요. 네. 박덕금의 주요 개인 비리, LH 비리 못지않은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했고 네. 경찰에. 근데 저희도 경찰이 제대로 안 하면 공채 2천 하려고 했잖아요. 예, 지난주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씀하셨죠. 2천 폭발 예정이다. 네. 근데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들었던지 경찰이 열심히 또 압수수색을 진행한 걸로 확인했고요. 알겠네요, 좀. 예, 그다음에 검찰은 여전히 공식 이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세훈에 대해서 참고인들 조사까지 경찰이 착실하게 네. 했기 때문에 오세훈의 그 심각했던 선거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의적이고 가장 고의적이고 가장 횟수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나 반복적이고 지독했던 그 거짓말 릴레이가 기소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이 정말 달라져야 네. 된다면 박덕균은 압수수색이 됐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사실은 계속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네. LH 비리 때 전 용인시장 정찬민 현 국민의힘 의원, 아 맞아요. 전복민 부산의 네. 개발업자 전국민, 부산 시원할 때부터 끊임없이 개발 비리 의혹이 있었던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있었던 네. 부산에 또 이주환 의원 아. 역시 이분도 시원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많이 당했고 연제구에 해수욕장 도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도로가 끊어진 곳에 땅이 있어요. 네. 근데 도로 지구 해제됐어요. 네. 거기 이주환 의원 땅이 있어요. 집안 땅이. 거기에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아. 그러면 도로로 편입될 땅이 개발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의혹입니다. 의혹. 네. 그렇게 의혹이 있어요. 그런 사실 특정됐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해수욕장 순환 고속도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그 도로가 해제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주환 의원이 그런 관련 활동을 이미 네.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땅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LCT처럼. 어허. 전복민도 그랬고 이주환 의원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창원의 강기훈 의원. 네. 심각했죠. 거기도 땅 투기 의혹부터 시작해서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당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냐? 우리가 계속 쳤거든요. 검찰은 지금 검찰은 LCT 비리도 수사를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산 지역 NGO들 공수처에다가 지금 맞아요. 고발을 해놨는데 공수처가 왜 죄 없는 조희영 박수받아야 할 조희영 교감을 수사하면서 박덕금이나 LCT 비리나 윤석열의 비리는 수사하지 않느냐 검찰이 예.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예. 다행히 이번에 경찰이 또 네. 경찰 또 박수받아요. 전 용인시장 정찬민 정찬민 의원 의원. 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재직 시절에 네. 자기 땅이 있는 곳에 막 집값이 올라가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LH 비리보다 더 LH 비리는요 퇴직 앞둔 좀 비교적 하급 직원들이 네. 아파트 한 채 정도 노리고 했던 게 발각이 난 거예요. 네. 그
땅을 사가지고 지분을 쪼개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1,000평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다 걸린 거잖아요. 네, 네. 자, 근데 그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시차익과 개발 이익을 노린 이 사람들 왜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예, 영장 청구가 그나마 돼서. 경찰이 그래도 늦었지만 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아, 박수 보내야죠. 예. 저는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검찰 정치검찰 잔당이 남아있는 지금 검찰 분위기에서는 달라요. 전혀 수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도 검경 사건 조정이 돼서 네. 경찰 좀 힘이 실리고 예.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어요. 그 국가수사본부에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되는 거 만든 거예요. 네. 일종의 권력형 부패나 비리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거기서 나름대로 지금 최근에 박특급 압수수색도 하고 정찬민 구속영장 청구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하고. 네. 근데 경찰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건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네. 다 증거를 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청구를. 그리고 오세훈에 대해서 아, 제가 수사를 보기에는 아하,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자, 경찰의 수사 모습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안징훈 소장이 11시에 예, 또 바로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예, 손실보상. 네, 늦지 않게 좀 보내드려야 될 것 또 같아요. 손실보상 또 우리 그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네. 또 한번 보여드려야죠 우리 또 중소상공인 아니, 직접 세상에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피켓을 가지고 다니는 임대료 사람은 아마 일괄 감면제도 안 좋을 임대료 수밖에 때문에 힘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게 했으면 임대료를 건물주가 알아서 안 받거나 강제로 법으로 안 받게 해주거나 캐나다처럼 건물주는 25% 손해보고 세입자 20% 네. 내고 정부 50% 내주거나 그다음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임대료 분담 네. 이게 중상공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손실보상 해주고 예. 문 닫게 하면 장사 못하게 하면 네. 시간 줄이는 소급 가급적이면 소급 적용돼주고 임대료 분담이다. 근데 이 소급 적용이 정 많이 문제가 된다면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풍부하게 피해 지원을 준 다음에 정부문 재난지원금을 빨리 결정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소상공인들은 2월 중순부터 6월 중순분까지 4달치 피해에다가 그렇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에다가 예. 그러니까 정부 재난지원금에다가 그다음에 매출 증대. 음. 그러면 이 소급 적용 못 받은 만큼의 네. 엄청난 영업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더 빨리 그걸 늘어나는.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이게 소급 적용 안 연결돼 된다 있는 그러면 건데. 되겠습니까? 예. 자, 안징훈 검사님 동해번쩍 서해번쩍 예. 주말에도 그 바쁜 바쁘시고 와중에 반성문 살인기업 연극도 보고 문화생활 정말 타시고 맹봉학 배우님, 김은현 배우님 정말 네.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어요. 뜻깊은 장영철 연극도 배우님, 보시고. 아니 진짜 맹봉학 배우님, 김은현 배우님, 장영철 배우님, 좋았어요. 요즘 네. 생각나는 분들, 예. 자, 배우들 칭찬도 하고. 문화생활까지 하고 계시는 예. 우리 바쁜 안징훈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또 소상공인 이 보상제 이런 부분들 저희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보고요. 또 댓글 남기셨군요. 또 댓글 날라고 또 유튜브. 켰습니다. 예. 항상 소통하는 안징훈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어봤고요. 그냥 댓글 보니까 좋은 댓글들 많습니다. 안수환님 존경합니다. 이런 댓글부터 해가지고요. 박수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최대한 또 노력을 많이 해달라 이런 댓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최고 이런 애정이 담긴 댓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너무 황송하고 과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월요일에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겸손하게 네. 치열하게 발로 뛰고 나타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대체 공휴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로 대체 공휴일 되는 거? 못 나올까봐. 그럼 월요일 날 집에서 편안하게 보시도록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알겠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나와서 하는 대체 걸로. 공휴일이어도 저희는 방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